임대인은 세입자가 그걸 뚫었다라고 주장해서 이걸 원상회복 안 하면 난 보증금을 안 줄 거고 만기가 지났지만 월세를 차감해서 보증금에서 계속 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안녕하세요, 지주입니다. 지주! 오랜만에 계약설 영상인데요. 계약이라기보다는 계약, 퇴실설, 만기설? 이제 바로 어제예요. 2-3년 전쯤 계약을 해드렸던 상가 세입자분이 오셨어요. 그동안 손댄 게 많으시고, 예를 들어 사용하는 중간에 천장에 주저앉았는데 임대인 말로는 상가는 집주인이 해주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본인도 이제 공사를 또 몇백을 냈다, 약간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도 한 번도 부동산에다가 뭐 연락해서 물어보거나 이러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지금 처음 들은 얘기였는데, 어떻게 사용을 했고 이제 만기가 지나가지고 퇴실을 하려고 했더니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임대인이 옛날에 조금 더 시즌이 지난 핸드폰으로 뭐 밖에서 잠깐 찍은 적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1층 유리창에 구멍, 환풍기 구멍 있잖아요. 그게 임대인 주장 없었다, 당신들이 이거 뚫은 거 아니냐. 간판 바로 밑에 그 유리창 안쪽이라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쪽에 환풍구가 2개가 있었고, 이 2개가 자꾸 바람이 역류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에어컨 배관을 거기에다가 이제 걸어놨다. 이제 빵꾸는 원래, 구멍은 원래 있었고 본인들이 거기에다가 걸어놨다. 근데 임대인은 세입자가 그걸 뚫었다라고 주장해서 이걸 원상회복 안 하면 난 보증금을 안 줄 거고 만기가 지났지만 월세를 차감해서 보증금에서 계속 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좀 얘기를 하신 거는, 몇 년 전에 중개를 할 때 그 상가에 외부 정면 사진이 있느냐를 물어보러 오셨던 거예요. 뭐 부동산에 따질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이런 걸 자문을 받을 겸 사진 혹시 가지고 있느냐 해서 저도 막 찾아보고 하다못해 이제 로드뷰를 잘 볼 줄을 모르셔서 그런 것도 알려드리긴 했어요. 지도 사이트별로 그 기간도 달라요. 예를 들어 카카오맵이 좀 더 텀이 길었었던 것 같고 네이버가 좀 더 촘촘하고, 이게 뭐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던 그 상가의 거리는 그랬어요.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로드뷰를 찍잖아요. 네이버는 그게 너무 위쪽에서 찍어가지고 그 하필 그 간판 아래 어닝의 그 부분이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맵은 좀 더 그게 아래쪽에서 보이기는 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우리가 분석을 해서 보는데도 너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완전 정면도 아니고 측면인데 여기가 딱 환풍구, 빵꾸 이렇게 난 게 아니라 검은색 시트지 같은 걸로 가려 있는데 그 틈새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아무리 확대해도 긴가민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막 매물 광고를 하고 또는 막 손님들한테 보내주고 이러면서 내부 사진 같은 거를 찍어 놓는 경우들도 있지만 주택은 거의 대부분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상가는 많이 없기도 해요. 왜냐면 사진을 또 공개를 하면 중개사 입장에서 손님들이 이제 워낙에 상가 같은 경우 뒷박을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굳이 공들여서 사진 찍고 막 광고하고 이렇게 하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손님들을 내부 현장 방문을 시키는 그런 게 조금 더 주되기 때문에 내부 사진이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막 꼼꼼하게 다 찍어 놓은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환풍구가 있었던 건 알긴 알겠는데 그 증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임대인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증거 자료 같은 거, 또는 뭐 내용 증명, 또는 전자소송, 아니면 이제 변호사, 법무사한테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고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사적인 절차 같은 것도 다 알려드렸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예전에 이 상가를 이용했었던 세입자들이 분명히 누군가가 그걸 뚫어놨을 거잖아요. 이 사장님이 뚫은 게 아니니까. 그 세입자분들의 연락처, 이게 개인정보가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연락처들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락처들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면서 이게 상대방들이 무조건적으로 협조를 할 수는 없다. 본인들도 괜히 이런 일들에 끼기 싫어하니까 막 이거 가지고 내가 이런 데 쓰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랑 뭐를 하려고 하는데요 라기보다는, 제가 어디 상가를 이용하고 있는 세입자인데 혹시 내부 사진이나 예전에 공사했던 사진이 있으면 그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좀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물어봐 보실 수가 있다. 왜냐면 지금 사장님의 아드님 가족분들도 그리고 저희 부동산 역시도 아무도 정면의 그 틈새 사진, 내부의 그 유리창 정면 사진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다른 상가들은 그런 게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는 워낙 이제 소형 상가였고 빨리빨리 중개를 했었다 보니까 그 사진을 막 그렇게 꼼꼼히 찍어서 막 견적 보고 이러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임대인분이 좀 억지를 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다른 건물들이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 오히려 자기가 바닥공사, 이런 공사, 그리고 상가인데도 한 40만 원 정도 주고서 퇴실 청소까지 본인이 하라고 아무도 안 했는데 그냥 본인이 깔끔하게 잘 썼으니까 하고서 그렇게까지 다 해놓으셨는데 되려 이게 막 보복심 같은 게 생기시는 거예요. 임대인분이 나가실 때 이제 세입자분도 그동안 건물 잘 쓰고 월세도 꼬박꼬박 잘 내고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줄 거 주고 하면은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가끔 경제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지금 집주인분이 약간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증금을 다 받으셔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그래서 좀 끝까지 싸울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이제 증거 자료 그리고 이제 소송 준비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알려드렸고 당장에 뭐 감정적인 공감도 좋지만 결국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 MBTI로 얘기하면 F 당연히 뭐 중요해요. F의 감성, 손님들이랑 고객 상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케이스 말고도 진짜 수백 수천 번의 계약 이후에 사후 관리 또는 사후에 그러니까 분쟁 같은 게 진짜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공감하고 이해하고 좀 소통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중개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단순히 진짜 계약해주고 중개보수 받고 끝 이런 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전 몰라요. 그거는 뭐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중개사지 변호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계약도 못하고요. 중개도 못하고요. 그냥 뭐 진짜 말 그대로 한 6개월 중개하고 끝낼 거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도움들을 드리긴 했는데 제 딴에도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는 사실 들어가는 세입자 내 권리를 찾을 예정인 이 세입자분들이 요거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게 주거도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계약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동영상, 사진 꼼꼼하게 다 찍어 놓으셔라. 요 얘기 진짜 매번 드리는데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이런 얘기들을 하셔요. 예를 들어 주거 같은 경우에는 누수, 곰팡이, 뭐 장판 일어나는 거, 벽지 찢어진 거 이런 것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랬었는데 나 혼자만 조치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부분일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거 많이 잘 하더라고요. 저랑 처음에 물건을 봤을 때부터 동영상을 세로로,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가로로 찍는 게 습관인데 그분들은 세로로 찍으면서 말로 설명을 하세요. 또는 저한테 물어보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도 사실 이게 뭔가 녹음된다, 녹화된다 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도 본인이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하더라고요. 벽지 해주시기로 했고 여기는 뭐 햇볕이 잘 드는 것 같고 바닥에 이 부분이 일어났고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해주시는 분들 진짜 많이 계시는데 이게 습관화가 잘 안 되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찍는 거 1, 2분도 안 걸려요. 우리 계약할 때 뭐 상가 같은 경우에도 2년이 기본 계약이고 전세도 마찬가지로 2년 거기서 연장하면 4년, 6년 이렇게 거주를 하는데 우리가 저 진짜 이게 나이를 핑계대기 좀 그렇지만 저 어제 밥 먹은 것도 기억 안 나요. 나 어제 점심 뭐 먹었지? 기억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1년 전, 2년 전, 4년 전 누가 어떻게 얘기를 했고 이런 상태가 예전에도 있었는지 기억 못 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들어가기 전에 동영상도 좋고요. 사진도 좋은데 사진을 찍을 거면 꼼꼼히 또는 이제 화질 좋은 최신폰으로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적인 걸 찍으니까 나중에 확대해서 웬만한 것들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보실래요? 요런 부분 보이나?
지금 영상으로 볼까요? 요런 부분 제가 쓰기 이전의 세입자들이 테이프를 뭔가 붙였다가 떼면서 벽지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마치 요런 것처럼 뭔가 훼손이 기존에 있었다면 영상으로 찍든 사진으로 이 부분을 찍든 또는 더 꼼꼼하게 계약서에다가 기재를 해놓을 수가 있죠. 입주 전까지, 잔금 전까지 임대인이 해주기로 함 이런 식으로도 써놓기도 하는데 또 사람인지라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길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세입자분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운 거 하나는 그 사진이 공사하기 전에라도 있었으면 이런 분쟁을 더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중고 봐라. 나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런 거 다 찍어놨다. 그러면 임대인도 할 말 없어요. 괜히 이거 가지고 분쟁을 해봤자 본인이 더 막 지연이자 내고 막 변호사비 내고 이런 식으로 더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중개사님들도 그리고 다른 일반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임대인 경우에는 사전에 있었는지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리의 방어,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꼭 기록,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찌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이 밖에 비가 와가지고 주말인데 밖에 비가 와서 막 꾸리꾸리하고 제가 아침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었지만 그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많이 제가 띄엄띄엄 찍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해이해졌냐? 뭐 그런 이유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멤버십 영상에서 조금 하소연을 하고 제가 살이 지금 너무 많이 쪘거든요.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자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살쪄가지고 영상을 찍기 싫은 것도 있어서 다이어트 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